지난 10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성장한 전 세계 중고차 시장. 반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다. 땡잡을 준 거죠. 5천만 원짜리 차를 400에 가져가시니까. 허위 매물, 성능 불량, 침수 차량, 주행거리 조작 등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더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속여 중고차를 팔더라도 소비자는 도통 알 수 없는 레몬 시장이던 세계 중고차 시장. 정보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이제 강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 이곳은 최근 중고차 시장의 일대 혁명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바로 온라인 시장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한 업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곳은 신차 광고가 아니다. 바로 중고차 광고다. 2013년 설립된 이 중고차 업체는 소위 자동차 자판기를 표방하며 비대면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되는 시스템. 과연 사람들은 무엇에 매력을 느낀 걸까? 미국에선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풍경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조건의 중고차를 찾아 상태를 보고 차 안팎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It definitely makes it way easier. It's like, I don't know, it's shopping for, not clothes, but like shopping on Amazon for something smaller. And this is a serious thing and you want to make sure it's good. 판매되는 중고차는 업체의 자체 점검 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사고나 차체 파손이 전혀 없는 자동차만 판매한다. 딜러와 줄다리기 가격 협상과 대출 상담 과정도 생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또한 구매한 자동차는 7일 동안 시험 운전할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구매 조건에 따라 환불도 가능하다. I can see everything about the car and then I can get it and like I can still return it after all the opportunities they gave me to look at it. How can you make easier this process, really?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2018년 중고차 거래 대수는 260만여 대. 신차 시장에 1.4배까지 몸집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은 불신으로 가득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중고차 불만 상담 건수는 총 2만여 건이 접수됐을 정도다. 그리고 또 다른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무려 76.4%의 응답자가 불투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불투명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차의 차량 상태 불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허위 미끼 매물에 관한 불만도와 기타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발선이라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팔아준 다음에 수익을 취하는 그런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주체들이 그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난장적으로 발전해 온 형태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이라는 영업이 태동되었습니다. 일부 대형 매매 단지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선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미리 거래 약속을 하고 대형 매매 단지를 찾아보았다. 검은색이랑 저거 흰색이랑 두 개 준비하셨다 했잖아요. 검은색도 보여드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바로 나오는 유튜브에 나와 있다는데 가격이 일단 솔직히 너무 좋아서 왔거든요. 땡잡을 준 거죠. 5천만 원짜리 차를 400에 가져가시니까. 자랑해야지.
신차 5천만 원짜리 가격의 차량을 중고가 400만 원대의 가격에 올려놓은 한 매매업체를 찾은 제작진. 일단 차량 상태에 문제 없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계약 조건을 들을 수 있었다. 계약금 없고 잔금 없고 중도금 없으시고요. 매매 금액은 350만 원, 등록비 40만 원, 관리 비용 30만 원에서 총 420만 원 맞췄고요. 네. 그러면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예요? 없으시죠? 그냥 딱 420만 원 그럼요. 딱 내면 사인해주시고요. 420만 원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걸 확인한 상태. 하지만 사인을 하자 돌변하는 매매업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아까도 전화로 말씀드렸겠지만 공매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이 말소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에 끼고 들어와서 법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판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에서 사장님이 이제 가시고 가신 거니까 이제 3차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내시면은 뭐 내시는 거 일절 없으시고요. 만약에 퇴소 안 된다. 만약에 그런 퇴소- 것도 몰랐는데. 퇴소하시면은 그 잔존 가치를 이제 납부를 하셔야죠. 인수자 설정이 되셨잖아요. 네네. 차 주가 되셨잖아요. 네네. 이제 3차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퇴소를 한다면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00에 대한 잔존가치 레이션을 하셔야죠. 아, 돈을 내야 된다고 제가? 그렇죠. 이거 잔존가치는 내셔야죠. 근데 저는 승패소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승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는 않아드려요. 저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은 집타공 차량은 420만 원에 다 끝인 줄 알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거 그냥 취소해주세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몰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취소해주세요. 저희 아까 드렸던 그 금액이랑 이거는 그냥 잠시만요. 지금 그거 사장님 말씀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고지를 받는데 승패소에 대해서 고지를 못 받아서 취소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매매업체는 곧바로 다른 비싼 차량 구매로 제작진을 유도했다. 다시 말해 허위 매물로 고객의 발길을 이끌어낸 후 업자에게 찾아가 저렴한 가격의 허위 매물 계약을 하면 매매업체는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돌변하는 식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영업을 하다 보니 고객들은 그들의 수법에 당하기 마련이다. 허위 매기 매물 업자들이 차를 팔아주거든요. 내 재고가 빨리 소진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케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 판을 줄이니까 키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매매업자의 암묵적인 방조가 있다 보니까 허위 매기 매매업자들이 이 시장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허위 매물을 파는 매매업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매매업자가 있기도 하다. 한 매매업체에 근무하는 진영민 씨. 그는 허위 매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16년식의 Q3를 750만 원을 보시고 가셨다. 네. 제가 정말 몇 번 물어봤어요. 650만 원만 주면 이 차를 살 수 있냐. 전혀 들어가는 게 없대서 제가 계약서를 썼고 송금도 하고 했는데 그럼 차량을 인수 받으시려면 3,000몇백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는 이제 허위 매물이니까 보시고 구매를 못 하셨을 거고 네. 다른 차를 되게 비싸게 사셨을 텐데 네. 결국 구매한 차량이 T9이라는 차량이고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2,800 정도. 2,800이요? 네. 16년식 티구안이면 현재 한 1,700 정도면은 구입을 충분히 하실 텐데 되게 비싸게 사시게 됐네요. 큰 방법으로 차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바보 같기도 거꾸가 아니고 와이프도 면목도 없어요. 인터넷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유난히 저렴한 가격대의 차들 중 90% 정도는 허위 매물이라는 진영민 씨. 현재 시세가 3,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들이 지금 뭐 3, 400, 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포렉스턴도 530만 원. 광고 비용 대비 허위 매물 매매로 얻는 이익이 더욱 크기에 근절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도 초반에 할 때 중고차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략 한 90% 이상이 지금 허위 매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90%요? 예, 90% 이상입니다. 한 대당 뭐 평균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마진율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많이 쓸수록 이제 허위 매물 당할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또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니까 인터넷 광고 시장을 거의 허위 매물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중고차 허위 매물 사례.
수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법 제도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도 등록 의무, 고지 의무, 신고 의무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였지만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벌칙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는 경우가 거의 극소수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해도 나의 사업은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팽배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라고 보아집니다. 허위 매물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생기는 국내 시장과는 달리 미국은 중고차 시장에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고차의 성능 상태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최근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심한 타비사 씨. Oh, well, my experience on buying a car was pretty interesting, I would say. I guess do it all by yourself and going out to view different cars because you don't really know, you don't really have like that information that you need to buy a car. We just get like stuff because it looks good, I guess. 그녀가 최근 중고차에 대한 정보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한 사이트를 통해서다. 그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가격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 이 업체는 미국 최고 권위의 자동차 평가 기관이자 중고차 가격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중고차 가격 정보 사이트로 자리 잡고 있다. You get to choose what make or model that you want to have in a car. Also, they have great detail options like the size of the wheels. Give you exact size for the exact price that you're looking for when you're buying used cars. It's kind of like the car Bible. 1918년 당시 21살의 미국인이 설립한 이 업체. 미국 중고차 유통의 역사가 길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1995년엔 인터넷 버전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중고차 시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고차 가격 참고 자료로 이 업체가 교과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이유. 바로 구매자가 가격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할부 금융회사도 가격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중고차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면 중고차의 또 다른 딜레마, 성능 점검은 어떨까? 한 자동차 브랜드의 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타비사 씨. 차를 구입하기 전 몇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차를 둘러보는 눈길이 날카롭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8년도식 SUV 차량. 일단 악기를 넣을 여유 공간이 넓어야 하고 여행을 다닐 생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찾는 중이다. 한 검은색 차량 앞에 멈춰선 그녀. 마음에 드는지 타이어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본다.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고른 그녀. 이번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자신이 고른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딜러의 손엔 몇 장의 팩스가 들려있다. 바로 차에 대한 정보다. 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이 팩스는 기본적으로 특정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자동차 보고서다. The Carfax buys their information, I believe, in the DMV as well. DMV is just like when you sell and buy a car and you get your title from there. So DMV does this kind of stuff, right? So you will know if is this car title correct or when you're correcting it, if it's like salvage title or not. So DMV is they handle all that stuff and then Carfax get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m as well. 주요 정보를 살펴보자면 먼저 사고 손상 부분이 눈에 띈다. 이 섹션을 통해 경찰 부서, 보험회사 또는 수리시설에 의해 보고된 차량의 사고나 손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소유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많은 소유주들이 있다는 것은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고차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소유권 종류를 확인해 보면 된다. 주행 거리계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에 보고된 기록과 실제 차량 숫자에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차량 이력 정보 업체는 소비자가 다양한 각도로 중고차의 이력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 이 업체를 이용한다. First off, I can trust this information 100% because they give you this information. All this information is reported and verified from various different sources, right? I really like those things because it helps me to understand what the history of the car is. Used car market, since we get all this information we can reach online, so it's a great way of buying a car. Because of that, we put the prices, what is the market price on the car is. So it just helps everybody out, and that's why I think the U.S. The used car market is booming right now. 2018년 말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4천만 대 수준으로 신차 판매의 약 2.3배가량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그 차량에 대한 올바른 성능, 기존의 차량의 상태, 그리고 그 차의 실거래가, 중대 결함 부품에 대해서도 뜨고 이러니까 판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이란 이런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 중고차 허위 성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80%에 가까운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차량의 상태가 성능 상태 점검 내용과 다르다고 나타났다. 그중 성능 상태 불량은 무려 72.1%로 드러났다. 그리고 주행거리 조작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잠복한 결과 업자들에 의해서 주행거리가 조작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는 이렇게. 야, 좋다. 그리고 성능 불량과 침수 차량의 허위 이력 또한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심지어 핸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성능 상태 기록부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량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들이 세세하게 마련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결국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해당되는 중고차의 가치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판매업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판매자는 당연히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더 높은 가격, 프라이스에 판매하려고 하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계속적인 불이익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자동차 365 같은 자동차 이력 조회가 있긴 하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정보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국토부가 자동차 토탈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내 차 번호를 내가 8차를 집어넣으면은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떠요. 이 차가 어느 정도 주행거리 아주 그 기본적인 자료인데 들어가고요. 또 보험원에서는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이력 정보가 또 거기도 있어요. 차량을 수리를 하면은 정비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돼 있어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는 차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한 내역을 빠짐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서 소유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이다. 카히스토리나 자동차 포털 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저해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외국은 두 개를 분리시킨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를 비교해보자. 미국의 업체는 명의,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워런티 내역까지 공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만 공개된다. 제도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런 약간의 기관 간의 DB 간의 통합으로 돼서 서비스를 못하고 이게 한 번 만들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마다 한 2,000개 군대에서 그 자기네 해당 분야 뭐 정비면 정비, 사고면 사고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주니까 그 시간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런 빅데이터를 좀 정부 부처에서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탑재하고 그 탑재된 것을 그런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시장의 투명성까지 또 소비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누가 더 많이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아느냐에 따라 승자가 가려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 전쟁. 소비자와 매매업체 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서라도 정보의 균형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것은 곧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사회적인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중고차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aus einer dubiosen Richtung kommt. Und das ist eigentlich der Vorteil. Aber letztendlich beide Seiten haben dann klare Transparenz über den Fahrzeugzustand und das ist eigentlich der Mehrwert, der dieses Service bietet.